이제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보편화됐죠. 하지만 이 친환경 그리고 또 어떻게 양과 영양, 질과 영양을 함께 잘 제공할 것인가 이 문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친환경 소재다 보니까 또 지역 경제라든지 농민 경제와도 상당한 밀접한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무상급식 관련해서 운동을 20여 년 동안 해오신 이빈파 화정푸드 통합지원센터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날씨 무지 덥더라고요. 예. 어디서 오셨습니까? 화성에서 오셨습니까? 화성에서 왔습니다. 예. 자, 제가 모두의 급식 운동을 하시게 된 것이 네. 이 10년이 지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 같은데 원래 거기 전공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공은 학부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여서 그 급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는데 네. 당초에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학부모가 되고 나서 학교 교육이 잘 진행이 되리라 믿고 있었는데 네. 실제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정말 제가 바깥에서 생각했던 그런 좀 행복한 학교 생활 네. 뭐 이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 듯이 보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학부모들도 학교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침 하고 있던 중에 네. 일정하게 학교의 교육 개혁을 하려면 학부모들이 주체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 뭐 사회적인 그 반향이 있었고 네. 그런 내용 안에서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바로 애들이 먹고 지내는 문제거든요. 근데 당초에는 학교 급식에 대한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했었고 예. 그 비용이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는지 급식으로 네. 그런 내용들이 일체 보여지질 않았었거든요. 그냥 단순히 아이들이 밥 먹고 오는 수준 그리고 음식을 학교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거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었던 부분이어서 실제 학교에 깊이 좀 관심을 갖고 예. 들어가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학교 안에서 그 유사 식중독 사고 같은 아하.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예. 역추적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본 결과 뭐 식중독은 아니었고 네. 이 식재료의 그 맛이 일정하게 이제 그 일반적이지 않았던 부분이 마치 이렇게 식중독이지 않을까라는 아하. 의심을 낼 정도의 예. 시큼하고 떨떠름한 맛이 나는 두부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내용을 문제를 해결하고 추적하려다 보니 네. 학부모가 직접 개입을 하려면 어떤 힘을 가져야 되겠고 예. 그런 모양을 혼자서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면 좋겠고 네. 또 그런 내용의 어떤 원칙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으면 참 좋지 않겠냐라는 예. 그런 생각 중에 이제 급식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벌써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예. 그럼 20년 전에 그렇게 시작하실 때는 그 자녀분이 몇 학년이었습니까? 그때 당시는 4학년이었어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이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집에서 싸주셨기 때문에 식중독 사태는 없었는데. 그렇죠. 저도 도시락 먹던 세대고 네. 물론 저 국민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는 빵급식 하다가 갑자기 그만둔 사건이 있었고요. 그랬었죠. 그때 그 맛이라는 거 아이들의 이제 먹는 문제라는 거는 중요한 입맛 교육이고 또 그게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뭘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 대한 그 관심은 모든 부모들의 그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지 않았을까 예.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급식 운동을 하시게 된 계기 말씀을 자세히 해주셨는데 시큼털털한 음식 결국 그 요약을 해보자면은 맛없는 급식이 우리 이 센터장님을 운동으로 끌어들이게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예. 중요한 거는 그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던 그 기억으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헌법에 의무교육에는 무상이다라는 대원칙이 있는데 왜 급식비를 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실은 출발을 하게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방금 맛없는 급식 얘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학생들은 이 급식 시간이 상당히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죠. 네, 밥 먹는 시간이 상당히 즐거운 시간 짧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시간이 너무 좀 짧은 감이 좀 네.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여러 학부모들하고 많은 단체 활동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또 의도적으로 이게 급식을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끌어낸 위치에서 네. 이제는 급식을 좀 더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네. 교육 과정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예. 아이들 급식 시간을 2시간을 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감 선거 때 정책 제안도 해보고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보긴 했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급식 시간 2시간을 허용하진 않고 있지만 지방에 어떤 고등학교는 급식 시간 2시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정선 지역인데 그리고 그곳에는 외국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가보진 못하고 기사로 봤어요. 아하. 그리고 가보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아직은 이 2시간의 문제를 막 힘있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직은 없어서 예. 거기 찾아가는 것까지는 못했지만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급식 시간과 관련된 이 세계적인 지구촌 내 이 내용을 좀 추적해 보니 2시간을 운영하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예. 특히 제일 크게는 중국, 대만 이쪽이 가까이 있으니 그 2시간 동안 뭘 하나 이 아이들이 가서 보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기도 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그 동안에 엄청 재밌는 놀이들을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도 별도로 하기도 하고 예. 이런 부분들에서 현재 우리 아이들의 급식 시간 1시간은 실제 식당을 운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막 2교대, 3교대를 하기 때문에 예. 급히 먹고 뭐 빠져줘야 돼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별로 없어질 거고 예. 또 급식 시간 자체를 아이들은 이제 휴식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이들과 자기들끼리 수다를 떤다거나 뛰어논다거나 이런 일들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예. 그리고 최근에 가장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그냥 자버리는 거잖아요. 막 선행학습 때문에 예. 또 학원에 막 밀려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 그냥 잠자는 시간으로 쓰고 있는데 그 시간조차도 굉장히 짧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넉넉하게 급식 시간을 주게 되면 학교에서 3교대를 하는 식당 운영을 하더라도 아이들은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 게 뻔하고 네. 또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그 중간 휴식 시간을 충분히 갖기 때문에 예. 수업 시간에 잠잘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으로 2시간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예전 같은 경우는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밥을 먹고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어놀다가 다시 목요 수업 들어가고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2시간이라고 하면 네. 정규 수업 시간이 좀 모자라게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우리 지금 학교는 입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 반대하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대도 실제로 또 부딪혀 보셨을 것 같고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의 여유 시간이 중간 시간이 아이들의 급식 시간 자체는 우리가 교육 과정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급식은 또 성장 발달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생애 주기에 맞춰서 네. 적절한 영양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교육 과제인 건데 네. 그 내용이 그냥 단순히 쉬는 시간 2시간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죠. 지금 이렇게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로 반론이 생길 수 있으나 네. 이것이 교육 과정으로
흡수가 된다고 하면 예. 그거는 수업 시간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아하. 일정하게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맞는 그 하나의 체계 시스템이 그 변화되는 거고, 한 시간의 여유를 더 두어서 아이들이 입시 공부를 못한다, 이거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예. 무상급식을 주장하시면서 네. 급식비에는 이 돈이 들면 안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근데 그 하다 보면은 뭐 인건비라든지 네. 또는 운영비라든지 네. 이런 비용이 필수적으로 드는 건 아닐까요? 그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요. 그런데 무상급식의 대원칙은 학교급식법 8조에 예. 이 경비 부담에 관한 내용 중에 네. 학부모가 부담하는 건 식품비에 한한다라는 식품비에 항목이 있어요. 예. 그럼 무상급식은 학부모가 그동안 부담해왔던 급식비를 정부가 부담해 주는 게 무상급식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식품비에 한정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어쨌든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하게 되면 시설비나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은 원래 학교 운영비 차원에서 있어야지 맞아요. 예. 그게 급식비에 흡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식품비가 줄어들어 버리면 네. 아이들한테 친환경 급식을 하자고 하는데, 그리고 무상급식이기 때문에 대원칙이 전제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모든 그 최상의 음식이 제공이 돼야 되는 급식이어야 하는데 예. 친환경을 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렇군요. 식품비가 낮아지면. 예. 그렇기 때문에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뭐 시설비, 연료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 예. 학교 운영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예. 모든 학교 시스템을 보면요, 이 밥 먹는 거의 식품비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교과서를 갖다 놓는다고 시설비를 교과서 비용에다 얹어내지는 않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움직이는 인건비가 필요하다 해서 그 교과서 비용에 인건비가 들어가지도 않고요. 네. 그런 그 원론적인 부분에서부터 짚어내면 반드시 식품비만 무상급식비로 활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깔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학생 복지를 위해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고 네. 급식비를 부모님한테 내라고 하는 것은 무늬만 복지가 아니겠느냐, 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군요. 급식비를 현재 내는 학부모는 그 일부 대안학교거나 네. 뭐 대학교 이런 데서 급식비를 내고 있죠. 네. 고등학교도 이미 무상급식 진영에 들어왔고요. 올해부터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무상급식의 대전제는 국가가 아이들을 키워준다라는 예.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복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중요한 교육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시는 화성 후도통합지원센터, 네. 여기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통합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장으로서 예. 푸드 센터 안에는 그 우리 통합 관리돼야 되는 부분이 학교 급식 문제, 네. 그리고 공공급식, 이렇게 학교 급식을 기본으로 해서 어린이집 학교로 채워지지 않는 다른 기관들 있잖아요. 예. 대형의 어떤 그 집단급식소로 뭐 관공서, 병원, 군대, 어린이집 등등의 이런 그 기업 급식까지도 친환경이 가능하게끔 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제대로 된 우리 먹을거리로 이렇게 급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예. 특히 이제 화성에서는 화성의 지도를 이렇게 쭉 펴서 보시면 예. 넓은 서쪽 지역이 있고 좁은 동쪽 지역이 있는데 인구 80만의 20%가 지금 동쪽에 살고 있고요. 아하. 대부분 이제 서쪽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 동쪽에서 다 소비를 해주는 예. 로컬 푸드가 대전제되어 있어요. 그 지역 안에서 그게 네. 가능합니까? 그래서 생산과 소비, 유통이 지역 안에서 선순환되는 이 구조를 대외적으로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해낼 수 있고 잉여 농산물을 외부에 내다 팔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 향상도 또 삶의 질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네. 이 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예.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죠? 많죠.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그러니까 몇 분이라고 하기는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급식에 아이들이 120개 교회 학교에 우리 통합센터를 통해서 공급받는 네. 학교의 학부모들은 다 저희하고 같이 호흡을 아하.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 이제 시민사회 단위로서 생협하는 학부모들, 네.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서 어떤 거버넌스를 운영하면서 함께 이제 행정에 같이 어떤 위원으로 참여해주는 그런 학부모들, 이런 네. 분들 토탈 치면 예. 인구 절반이 저희 푸드센터랑 같이 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예. 아까 급식비의 인건비와 운영비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경기도에서 예. 회의가 있다고 하죠. 네, 그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프로그램 끝나면 네. 달려갈 예정인데요. 가서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 옳지는 않을 수 있으나 네. 그래도 우리가 학부모들의 마음 그리고 아이들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반드시 식품비와 운영비 등등은 분리돼서 예. 무상급식비를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해줄 대로 그만큼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네. 곡물과 관련해서 논-GMO 네. 이런 학교 급식하고 그다음에 일반 우리 일생활에서도 이런 유전자 변형 위험이 없는 그 식재료가 정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는 유전자 변형됐는지 안 됐는지의 표시가 정확해야죠. 예. 그리고 대부분 이 1차 농산물을 먹기보다는 가공식품을 많이 먹잖아요. 일반 학교 급식도 그렇고 이 일반 식단도 그렇고. 네. 그러면 슈퍼에 가서 우리가 GMO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원재료도 예. GMO 표시 여부가 분명히 적용이 돼야 돼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법상 원재료에 대한 GMO 표시는 안 돼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non-GMO 급식을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알 권리를 우리가 보장받으면서 네. 제대로 우리가 안전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예. 식재료를 선정하게 된다고 하면 특히 우리나라 농산물은 GMO 농산물이 없거든요. 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GMO 문제는 수입 식품들, 수입 곡물들 이런 데서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을 그것도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서 많이 먹게 해서 예. 우리 농업이 자체적으로 곡물 자급률, 네. 식량 자급률을 확보해낼 수 있는 그런 일까지를 해내면 수입 식품이 그리 많아지지 않을 것이고 예. 우리는 안전하게 건강한 식품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non-GMO 급식과 non-GMO 식단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 그게 여러 학부모들 그리고 주부들 이 소비자들 전체가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에서 정확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정부에서도 도와주시고 우리도 함께 예. 공조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논-GMO 문제는 지금 외부에서 이제 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네. 또 친환경 급식 전문가시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빈파 센터장이었습니다.